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네, 낮은 자세로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로우킥. 오늘은 전화 연결로 로우킥 진행하는데요. 김준우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목소리 미남. 그러게요. 같이 방송할 때는 이런 느낌 아니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는 온전히 뭐랄까 목소리만 집중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예전에 폰팅을 좀 해보셨다는 어떤 증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유신 시대 때 태어난 분들은 다 해봤다는. 유신 시대요. 예, 네. 유신 방송인 박연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슈 첫 번째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중대재해법 정부안 심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정의당은 이거 2번 죽이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해서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제출한 안, 정확히는 이제 안이라기보다는 정부 의견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같이 논의가 됐는데요. 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제 오늘 논의가 될 때, 정부 안을 이제 단일한 안이 또 아니었고, 부처별로 좀 의견들이 좀 나뉘었나 봅니다. 이제 법무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중기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좀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정부 부처들의 의견이 좀 이제 같이 나열된 것이고요.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박범계 의원안이라든가 박주민 의원안이라든가 여러 안들이 좀 같이 경합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좀 각 그 주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정부의 안이 좀 단일하게 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논의의 진척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의당은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예요. 특히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오늘로 그 단식을 시작하신 지 19일이 됐잖아요. 네, 법사위 그렇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정부안 참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용균이가 빠져있는 법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좀 뼈아프게 다가왔는데 정의당이 정부안에서 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이제 기존에 결국 문제가 된 게 이제 박주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4년 정도 유예를 하자라는 거에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제 그 지점이 민주당과 지금 정의당이 가장 의견 대립이 좀 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중대재해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라는 주장이고요. 박주민 의원안은 이제 현실에서 좀 과도한 처벌 중심이 됐을 때 현장에서 무리가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문제는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없던 그 51인 이상, 99인 이하 같은 경우도 2년 정도 유예하자는 추가 연장 요구안을 내놓으면서 법안 자체의 실효성이랄까 이게 좀 너무 멀리 있는 법안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상황도 좀 두루 고려가 된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실질적으로는 영세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데 그들이 지금의 업황에서 이 법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김용균 씨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법들은 단독 처리가 되는데 왜 이건 단독 처리 안 해주나요? 이렇게 끊임없이 호소를 하고 계신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은 세월호 특조위 관련해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 연장될 때도 박주민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농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180석에 가까운 거대 정당이 원내의 다수당인데 왜 일부 의원들은 이제 농성을 할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180석 가까이 되다 보니까 가지는 좀 이념적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당이 되면서 좀 균질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부의 당론 형성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갈래가 좀 나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젊거나 그래도 인권이나 좀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입장에 나서고 있는 편이고, 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이해들도 나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쪽이랑 좀 가까우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시기상조 아니냐, 산안법 정도로 마무리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의견들이 좀 많이 일어서 조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최종원 도출이 가능할까 이거 좀 궁금하기도 한데 민주당의 검찰개혁 2단계 추진 선언으로 넘어가 보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었는데 검찰개혁 2단계 추진을 선언했어요. 이게 사실은 그 이른바 추윤정국 이후에 다소 좀 템포를 낮게 잡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오히려 훨씬 강경한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인지 좀 그렇군요. 정리 부탁드릴까요? 김용민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해서요. 검찰청법 폐지 그리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데 작년 그리고 올 초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뭐 몇 가지 특수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전부 다 넘기는 것으로 이제 조정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새로 나온 법 같은 경우 아예 이제 검찰에서 수사권을 갖지 못하고 기소, 공소 유지 기능만 할 수 있는 개편안을 민주당에서 이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라는 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겨냥한 법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복귀 안 했으면 이 얘기가 안 나왔을 건데 윤 총장이 돌아왔으니 수사권을 아예 빼앗아가는 거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김준우 변호사님 아니, 보시기에는 저는 어떠세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물론 이제 고민을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적어도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비추어 보면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통과됐을 때는 윤석열 총장은 임기가 끝났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마주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뭐 윤석열 총장 탄핵론 이런 것들을 좀 꺼내놨잖아요. 근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좀 반발들도 있었는데 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고차원적이랄까 뭐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온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기소수사 분리 완전한 분리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찬성하는 이제 법안입니다. 네. 다만 이제 현실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좀 잘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물음표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도 완전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지 못하고 일부 수사권을 조정하는 정도로 이제 가닥을 잡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보다 좀 더 근본적인 안으로 민주당이 확 가져온 거는 좀 어느 정도 지켜볼 만한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민주당이 큰 결심을 한 셈인데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보겠고요. 지금까지 뉴스 로우킥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나중에 스튜디오로 나와 주실 거죠? 네네. 그다음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